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에서 최강캐 요리치가 혈결된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치가 12개월의 하연들과 상해사 마카를 퇴치했지만 피할때 검사들에 의해 레이코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는 이제 귀살대에 대한 분노가 들끓게 되자 이전 인간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이 떠올랐는데 자신은 모든 주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자신에게 칼을 던져주며 자결을 하라는 주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형 미치카츠가 혈결된 후 형 귀살대 당주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거였는데 연대제를 통해 그 화가 요리치를 향하게 된 거였죠. 요리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형을 혈결대로 떠민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함께 싸웠던 귀살대 동료들이 자신을 귀살대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죽으라고 하는 까닭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저 이게 검사이며 일반 혈기 한 마리도 여러 명에서 모여 겨우겨우 잡던 귀살대원들에게 자신의 고유의 호흡인 전집중 호흡을 알려주고 검술에 대해서 알려줬기에 귀살대가 이만큼 부응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보수적인 명목 하나만으로 이렇게 갚는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요리치는 그러한 사실과 더불어 자신이 직접 알려준 전집중 호흡을 사용해 만든 검술로 레이코를 베어버린 귀살대 검사들 다시 만들어낸 검술이니만큼 무로 돌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무잔도 자신이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귀살대 검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고 강한 검술을 지닌 인간들이 많이 생겨봤자 싸움밖에 더 하겠냐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싸늘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는데 타마요는 무턱대고 귀살대 검사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귀살대의 정보를 풀어 상현의 혈기가 있는 곳을 알려준 다음 그곳에 주급의 검사들이 올 때 상현의 혈기들과 함께 일망타진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에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했고 타마요는 수를 써두겠다고 했죠. 그때까지는 요리치가 눈에 띄는 귀살대원이나 혈기들을 죽여버리기 위해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마치 귀살대원 2명이 2마리의 혈기와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매 검사가 이 혈기들을 만만해보니 이 녀석들을 퇴치하고 출세길에 오르겠다며 무례호흡을 사용해 그 혈기들에게 덤볐는데 순간 자신이 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기들의 목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하며 당황했죠. 쓰러지는 혈기의 뒤로 요리치가 저벅저벅 걸어갔고 그는 칼든 혈기? 저 녀석이 요즘에 귀살대원들을 기절시키고 다닌다는 그 혈기인가? 라고 생각하며 확실히 자신보다는 강해 보이지만 그래도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살짝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리치가 그대로 그를 조각조각 베어버렸고 너무나도 빠른 검에 자신이 베인지도 모르고 그는 큐브 스테이크 조각이 되어 사망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무라타는 겁에 잔뜩 찔렸고 요리치는 그대로 무라타를 베어버리기 위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무라타는 순간 다리가 풀려 풀썩 주저앉았고 요리치의 칼이 아슬아슬하게 머리 위로 지나갔죠. 요리치는 순간 놀라며 아무리 우연의 일치라도 내 검술을 피하다니 뭔가 기묘한 녀석이군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라타는 요리치가 첫 번째 공격을 한 후에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자 그대로 뒤를 돌아 도망가기 시작했고 아 이번에도 살았다 예전부터 기가 막히게 잘 살아남단 말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해외흡 참격이 날아와 무라타의 몸을 갈라버렸고 무라타는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죠. 그렇게 요리치는 돌아다니며 눈에 보이는 혈기들과 귀살대원들을 베어버렸고 그러는 중 타마에게 연락이 와 상현육의 혈기가 있는 유곽으로 주급의 검사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 요리치는 유곽을 향해 갔고 내비치는 세계를 사용해 주변에 사사치 살펴보며 귀살대 검사와 혈기를 찾아 나섰죠. 그러는 중 요리치는 두 소년을 자일 수 있었는데 여장을 하고 있지만 나타공사에서 만났던 번개옥 검사와 짐승의옥 검사라는 걸 알았고 요리치는 그대로 칼을 뽑았습니다.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저번에 만났던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칼을 뽑았는데 이전과 한껏 다른 요리치의 분위기 그 전에는 그저 고요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들의 감각이 어서 도망가라는 걸 알려줄 정도로 살기가 가득했죠. 제이치와 이노스케가 호흡을 사용하기도 전에 요리치가 먼저 빠르게 그들을 베어버렸고 그 주변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요리치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근처에서 들려오는 싸움 소리를 따라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에서는 음주우주의 탱기의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가 상현육 다키유타로 남매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요리치는 탱겐과 오바나이의 호흡을 보며 내가 전수한 호흡으로 여러가지 호흡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들 사이에 유의하게 난입을 했습니다. 다키는 오바나이가 탱겐에게 밀리고 있던 상황이라 혈기인 요리치를 보고 마침 잘 왔다며 저 주들을 공격하라고 외쳤는데 요리치는 다키유타로를 한번 훑어보더니 너넨 본디 하나의 혈기구나 라고 하며 그들에게 다가갔고 다키는 이 자식 누군데 우리의 비밀을 간파한 거지? 우리의 비밀은 상현의 혈기들과 무장님만 알고 있을 텐데 라고 깜짝 놀랐죠. 요리치는 칼을 빼어든 뒤 사이좋게 가거라 라며 큰 반언을 그리며 해협을 했는데 꽤나 거리가 있던 다키유타로 남매의 목이 거의 동시에 날아가 버렸고 그 광경을 본 오바나이와 탱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왜 혈기가 같은 혈기를 죽이는 거지? 그것도 상현의 혈기를?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뒤 요리치는 싸늘한 눈빛으로 오바나이와 탱게를 바라봤고 그들을 보고 있자니 예전 기살대 본부에서 수모를 겪었던 일들이 다시 떠올랐죠. 탱겐과 오바나이는 눈앞에 있는 혈기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소리의 호흡과 뱀의 호흡을 사용해 공격을 했는데 요리치는 칼을 휘두른 것 하나로 그 공격들을 전부 상쇄시켜버렸고 속도에는 자신 있던 탱의 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해 칼로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오바나이는 동료가 무참히 살해당하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고 그의 몸에는 반점이 생기며 아까보다 훨씬 빠른 공격을 해댔죠. 요리치는 그래 반점 기살대 검사들은 나로 인해 반점을 얻게 되고 더욱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었지 라고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바나이가 반점을 각성했다고 해도 요리치 앞에서는 한낱 갓나아이 수준의 검술일 뿐 그대로 가차없이 오바나이를 베어버리며 그를 살해했죠. 요리치는 그 후 자신의 기억에 있던 기살대 본부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얼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요리치는 숲속으로 헤치며 뛰어나갔고 한참을 뛰어간 후에 기살대 본부의 위치를 찾게 되었죠. 하지만 기살대 본부에는 호위하는 검사들 몇 명이 있을 뿐 다들 임무에 나갔는지 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 당주만 죽이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오부야시키 저택 앞에서 검사들을 죽이며 소란이 나게 했습니다. 그의 혈기가 오부야시키 저택을 습격했다는 소식은 곳곳에 퍼져있는 주들에게 닿게 되었고 모든 주들이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기살대 본부를 향해 뛰어오게 되었죠. 요리치는 주들이 도착하길 기다리면서 우부야시키 당주가 있는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요리치는 우부야시키 카가야를 보자 흠칫 놀라게 되었는데 그에게서 이전에 만났던 무잔의 얼굴이 떠올랐고 너 무잔의 후손이구나 라고 했죠. 카가야는 그 저주받은 녀석과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자신은 무잔의 형제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의 몸속에 퍼져있는 저주가 무잔 때문에 얻은 저주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왜 우부야시키 가문이 귀살대를 만들어 무잔을 죽이러 가는지 이해가 되었죠. 너희도 결국 한낱 복수심 때문에 이 조직을 만든 것뿐이구나. 대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이었던 거지. 그러니 오늘로써 이 조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우부야시키 당주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뒤 슬슬 모여들고 있는 귀살대 검사들의 기운에 요리치는 그들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100명에 가까운 다른 귀살대 검사들도 모여있었죠. 그들은 문틈으로 보이는 우부야시키 당주의 시신을 보며 분노했고 모두가 요리치에 뛰어들었는데 요리치가 해협의 검수를 몇 번 휘두르자 귀살대 검사들이 전부 반으로 갈려 바닥으로 쓰러졌고 우부야시키 저택의 바닥은 금세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풍주 사내미가 자신의 몸을 살짝 빼어 피를 요리치 주변을 뿌렸고 요리치는 그 피냄새를 맡자 뭔가 취하는 기분이 들었죠. 사내미는 내 피는 비기혈이라 이걸 맡은 혈기들은 해롱해롱하게 되지 죽여버리겠다 혈기 자식 이라고 하며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뛰어들었는데 요리치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라고 하며 어느새 사내미의 뒤로 다가가 그의 심장을 도려내버렸습니다. 그의 미치라 무이치로 교메이, 기우, 시노부가 각자의 호흡으로 요리치를 공격했는데 요리치는 그것들을 전부 다 아슬아슬하게 피해버렸고 해협을 휘둘러 그들을 전부 날려버렸죠. 요리치는 모든 주들이 전부 모인 것 같은데 해협을 쓰는 검사는 한 명도 없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해협은 명맥이 끊겨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전집중 호흡과 가장 잘 맞는 해협을 쓰지 못한다면 무잔을 죽일 수 없기에 너네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 말에 교메이는 설마 저 녀석이 전설로만 내려오던 해협의 검사? 갑자기 실종이 되었다고 쓰여 있었는데 혈기가 되어버린 건가? 라며 놀랐습니다. 미치리, 무이치로는 다시 요리치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하자 요리치 미치를 보고 이 여자는 다른 인간들과 다르게 근육을 타고난 체질이군 이라고 생각했고 무이치로를 보고는 이 녀석은 어린 나이에 이 정도의 검술을 구사한다는 것은 대단한데 어째
낯이 익은 기분이 드는군 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의 자신에게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활약은 다음 생에 하거라 라며 미치루야 무이치로를 고통 없이 단칼에 베어버렸고, 교메이가 바이오욕을 몰아치며 요리치를 막으려고 하자 이 검사는 시력이 없음에도 이 정도로 강하다는 것은 엄청난 수련을 배웠겠구나, 더 이상 수련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통을 끝내주지 라고 배워버렸습니다. 그 뒤 요리치는 레이코를 죽인 범인 기유와 시노부를 향해 싸늘하게 다가갔죠. 기유와 시노부는 마지막까지 요리치에게 덤벼들다가 결국 베이고 말았고, 시노부는 치명상을 입어 죽어가며 결국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나타고 온 산에서 죽이지 않았던 건가? 라고 했고, 요리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살짝 멈춰섰습니다. 시노부는 그 여자의 혈기를 죽이라고 정보를 준 것도 이곳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한 것이었겠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너네의 승리다, 죽여라 라고 했죠. 요리치는 여자 혈기? 네이코를 말하는 건가? 누군가가 너네에게 그 혈기를 죽이라고 시켰던 것인가? 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내 녀석의 계략이 아니냐며 어떤 고양이가 나타나 편지를 줬는데 어느 장소에 혈기가 있으니 그 혈기를 대체하라고 쓰여있었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설마 타마요가 네이코를? 이라고 하며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차차마루가 모습을 드러내며 요리치에 다가오다가 갑자기 타마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었죠. 요리치는 타마에게 내 녀석이 꾸민 짓이냐? 대체 왜 네이코를 죽인 거야? 라고 했습니다. 타마는 당신이 자꾸 의미 없는 살생을 하기 싫다고 12개월의 혈기들은 죽이지 않겠다, 피살대 검사들도 죽이지 않겠다는 나약한 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 나에게 위협되는 모든 이들을 죽이는 인형일 뿐이라고요 라고 했죠. 그때 무잔이 타마의 옆으로 쓱 나왔고, 요리치는 무잔이 왜 이곳에? 라며 놀랐는데, 타마는 무잔이라고요? 눈 크게 뜨고 똑바로 잘 보세요 라고 하며 씩 웃었고, 무잔이라고 생각했던 이가 갑자기 유시로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타마는 이건 제 혈기술로 혈기의 정신을 장난시켜 환상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랍니다 라고 했죠. 요리치는 설마 카마도 일가를 죽인 것이 무잔이 아닌 유시로였나? 라며 엄청난 팽이 상태에 빠졌고, 타마용 널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며 헤어업을 시연해 타마역에 뛰어들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타마요가 흑막이라는 반전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조금씩 타마요가 흑막이라는 격박을 풀어놓아 몇몇 분들을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맨날 무잔만 흑막이면 뻔해서 타마요의 서사를 넣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